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환자분은요, 굉장히 젊은 남성분이셨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그냥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좀 체구가, 덩치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저한테 오신 분이죠. 그래서 간 수치를 보니까 AST, ALT가 150에 300 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 수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제 대충 아실 텐데, 한 4-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간염이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것이 있는가?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두 번째,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무슨 한약 이런 것들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 근데 이제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좀 많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많이 드신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드셔서 술을 줄일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지방간인데요. 이분이 이제 거의 한 120kg 정도 나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간도 가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드문병인데, 이제 이 4가지에서 잘 잡히지 않고 꼭 찾아야 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걸리면은 굳이 드문병까지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하고 지방간, 요걸 이제 생각을 해서 복부 초음파를 봤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심각한 심한 지방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제 사실 간 수치 올라갔다고 해서 간장약 이런 걸 드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간장약을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기분은 좋아지는데, 근본적으로 간 기능 자체가 좋아지거나 염증이 좋아지느냐 하면 그거는 퀘스천업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장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원인은 뭐가 될까요? 원인은 술하고 지방간이겠죠. 그럼 해결책은 뭐죠? 단순합니다. 금주, 술을 끊고 운동해서 살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이제 스타일이 좀 그렇지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또 너무 젊으신 분이고 20대 후반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지방간, 술 이런 것들이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지금부터 확실하게 좀 이거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마음을 잡고 1개월만 시간을 달라, 한 달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약은 하나도 안 줬어요. 간장약 하나도 안 줬습니다. 또 이게 제가 간장약을 처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거를 했을 때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간장약을 드리면 간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잘 지켜서 해서 간 수치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간장약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 안 드리고 술 끊고 운동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1개월 후에 왔습니다. 오셨는데요. 딱 와서 이제 환자분을 뵈니까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만에 살을 뺀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물론 운동도 하는데, 다른 것도 좀 한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죠. 다른 거라고 하면은 또 한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한약은 또 간 수치하고는 별로 이 상성이 좋지가 않잖아요. 제가 물론 한약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간 수치가 올라간 분에게 있어서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다른 병원에 가서 싹센다
삭센다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삭센다는 이제 되게 유명한 그런 비만 치료제죠. 예. 사실 이제 저도 저희 병원에서 이 삭센다를 하면은 제가 권유를 할까 했었는데, 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았는데, 환자분이 알아서 되게 잘 치료를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삭센다를 해가지고 살도 빠졌고 해서 술도 끊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 수치를 체크를 해보니까 AST, ALT가 얼마가 됐냐면 74에 144로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높아요. 지금도 높은 수치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죠. 제가 이제 별다른 약을 쓰지 않고 어떻게 그냥 얘기를 잘 드려서 이제 환자분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이거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의 습관을 좀 기억을 해놓고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환자분이 되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좀 업무적으로 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들어도 술을 좀 아예 안 마시고 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이제 우리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술을 그냥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고 마시기 싫은 그냥 이런 병이 없더라도 마시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문화적으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문화 탓만 할 건 아니죠. 본인이 이제 영리하게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좀 마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은 어떻게 그걸 다 피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피해 다니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되게 이런 순간이 되게 고민이 돼요. 제가 뭐 환자분의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업무적인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건강은 그러니까 남은 모르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본인의 건강이 만약에 나빠졌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술 같이 마신 사람들이 책임을 져줄 거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B형 간염 환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술을 끊고 지내시거든요. 딱 알아요. 딱 얘기를 합니다. 나는 B형 간염이 있어서 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이 뭐 술 마셔서 이렇게 술 마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괜찮아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이 B형 간염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술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를 조금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스킬 이런 걸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지는 환자분이 결정을 하셔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은요. 약간 이제 과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1개월 동안 살이 빠져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너무 이제 적극 의지가 너무 이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을 빼서 술도 끊고 살 빼서 난 건강을 회복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약간 과열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래 못 갈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120kg 뭐 이런 분들의 건강관리라는 거는 뭐 한 두세 달 하고 끝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런 게 아니죠.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특히 당뇨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내가 뭐 혈당 조절 한 달 뭐 빡세게 해가지고 싹 다 정리해버리겠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게 그렇게 나중에 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너무 과열될 게 아니고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약간 좀 지금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10년, 20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습관은 무엇인지. 하루에 막 2시간씩 운동하셨대요. 근데 그거 갖다가 10년, 20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운동 습관이 됐든 식사 습관이 됐든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제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